자, 알아도구만 몰라도구만 그래도 알면 더 좋은 잡다한 소식을 들어보는 우리는 잡학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잡학 박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즐겁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함께 하실 잡학 박사님들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 전공의 오장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딱 봐도 눈길이 딱 갑니다.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학과 차수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오늘은 상당히 좀 기대되는 게 두 분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먹이 사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오장 교수님 소개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오장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는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네. 또 한 가지는 지역 문화 콘텐츠 기획 분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 콘텐츠 마케팅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예. 21세기에 우리 그 지역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갈 예.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야,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은 다른 교수님들보다 더 그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게 실은 직접 이런 것들을 제작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방송에 대한 부담 없으신지? 뭐 늘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라고 부담은 있는데 예. 저 여기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PD분들은 말을 잘 못해요. 진행자는 말을 잘하는데 이거 연출하는 사람들은 전달력이 좀 약한 건 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오장근 교수님 원래 좋은 잡학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수정 교수님 먼저 우리 소개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학과 차수정이고요. 저희 과는 그 패션과 관련된 디자인, 그리고 원단, 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옷을 직접 만드는 기술과 또 요즘에는 디지털 패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패션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네. 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패션 의류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되게 화려하고 이제 얼굴도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했던 좀 그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좀 요즘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옷을 잘 입으면 사실은 사람이 잘생겨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들어오면 다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과에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들이 옷을 좋아하고 옷을 사랑하기 때문에 옷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패션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두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재밌게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더 똑똑해지는 시간 잡학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로 향하는 K 콘텐츠 우리 한복을 사수하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소재가 재밌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우리 오 교수님, 네네. 지역의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네,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좀 찾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도 좀 알아내고 네네.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네. 되게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혹시 선생님들 저기 그 광화문 광장 아시나요? 네. 예, 광화문 광장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기획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국가브랜드위원회 잠시 문답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광화문 광장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거기 사실은 그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실까요? 혹시 우리 그 금방 MC님. 그 전에 아니 원래 그 전에 말고 이제 원래 그 예전에 옛날 그 저기 조선 시대 때 네네. 거기 그 지역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읍성 아니에요? 한양 읍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 도성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네네. 네, 도성 안에 바로 거기가 바로 앞이 바로 육조거리였어요. 뭐요? 육조거리. 이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호조 이런 육조들이 그 안에 앞에 경복궁이 왕궁이었고 네네. 왕궁 앞에 그대로 이제 육조거리가 있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육조거리를 국가 상징거리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브랜드화, 지역의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고자 한 것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광장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 모양보다는 완벽하게 딱 넓은 이게 그 도로가 더 없는, 그래서 저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만 길이를 가게 하게 하고 넓은 광장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육적거리라고 하는 그 기억들,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징성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그 상징거리를 만들게 됐고 지금의 광화문 광장이 된 것이에요. 자, 교수님, 그 신은 이제 오프닝 하면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이 패션에 그 패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패션에 과연 좋은가? 뭐 이런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패션 의류학과 학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의 스타일을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투자를 많이 해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하더라도 본인을 꾸미는데, 그러니까 옷을 사거나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패션 센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패션학과 친구들은 옷을 본인들이 만들어 입어요, 아니면 사 입어요? 만들어 입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네, 그냥 생각했을 때. 예. 뭐 옷을 처음 만들고 나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 옷은 사 입는 거네요, 교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네, 만들고 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한 벌에 그 제일 처음 만드는 게 보통 스커트를 하나 만드는데 제일 쉬운 아이템이거든요. 의복 아이템 중에서. 근데 그 스커트 하나 만들고 나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옷은 그냥 돈을 주고 사 입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또 그 봉제나 옷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거나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만들어서 입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예쁜 옷들을 사서 입고요. 또 약간씩 고쳐서 입고 이렇게 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요리를 해서 먹는 거보다 밀키트를 사서 먹는 게 훨씬 낫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세계로 향하는 케이크 콘텐츠, 우리 한복을 사수하라라는 주제가 들어갈 텐데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소개해 올릴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 직접 구매 앱에서 한복 공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앱에서 중국 한복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거나 한복이라고 검색하면 우리 전통 한복이 아닌 중국풍의 엉뚱한 상품이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평상시에 한복을 입는 걸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에는 대여를 해서 막 그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한복을 착용하면 고궁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착용을 하지만 최근 한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복에 대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런 글로벌 쇼핑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궁에서 대여하는 한복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한복은 사실은 한복 치마를 보면 펼쳐져 있는 형태로 해서 둘러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고궁에 대여하는 한복을 가서 보면 원피스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에 지퍼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좀 착용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치마 형태가 아니라 약간 서양복 같은 좀 많이 변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금박이나 레이스나 막 이런 것들을 달아서 한복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한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전통 한복을 체험하고자 하는 건데 입으면서 이게 과연 이걸 한복이라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패션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들어오는 한복들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왜냐하면은 얘네들도 몇 번 착용하고 나면 세탁을 하거나 뭔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싼 거를 들여와야 그만큼 이제 수익이 남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한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든지 뭐 좀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한복 대여점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전통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쇼핑몰에서도 정말 한복이라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정확하게 표기를 네, 한복은 대한민국이다. 네, 한복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그렇죠. 전달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한복은 한푸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아니니까요. 한국도 한복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한복과 같이 이제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손해의 것이다 주장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런 뭐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유럽에서 사실 그런 그 문화 콘텐츠적 영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없죠.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화덕 문화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보게 되면 그 화덕에서 이제 그 피자를 구워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이런 그 화덕 문화, 특히 이제 그 피자라든지 그 구워서 나오는 요리 문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튀르키예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더 먼저라고 하죠. 그리고 또 더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진짜로 옛날로 따지게 되면 화덕 문화의 시작은 저기 기록상으로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점점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어떤 식문화에 정착된 것은 오히려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빵을 굽기 시작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냐는 소리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덕 문화 자체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피자는 우리 거야 또는 뭐 저기 그 이렇게 굽는 문화들은 다 우리 거야라고 얘기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공유성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사실은 좀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만 애국심 또는 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죠.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중국에서 이런 한푸를 이제 한복을 한푸가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러한 국가주의적인 어떤 것과 문화가 자꾸 이렇게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문화 콘텐츠 쪽의 입장에서 사실 그걸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에 이게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 문화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뭐말로 이게 그 자칙이나 비석지 이런 것들은 한국에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 문제한데 우리의 그 전통 우리 한복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대로 우리 그 교수님 이제 창의적인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에 있어서 근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복으로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상화 시키려고 사람들이 그 패션 쪽에서도 노력을 해서 처음에 나온 게 뭐 생활 한복이라던가 뭐 전통 한복을 조금 개량 한복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보시면 생활 한복이나 개량 한복을 떠올리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뭔가 좀 이렇게 한복적 느낌은 없죠. 약간 좀 수월하거나 실용적인 한복이라고 할까요? 그렇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입기에는 좀 약간 올드하고 올드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좀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우리나라 한복을 조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 신한복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는데요. 그 예전처럼 뭐 개량 한복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신한복이라고 해서 좀 젊은 층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늘 착용하는 청바지나 티셔츠 이런 것들하고 매치해도 어색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잘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죠. 패션 쪽에서도. 그렇군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강진의 그 한복 패션쇼를 지금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 네네네. 네네. 이 관련된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전남도에서 그 강진군에서 그 관광을 위해서 그 관광지 소개를 할 수 있는 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패션쇼를 하면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 훨씬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한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리폼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한복 패션쇼를 진행했었어요. 어떻게 좀 성과는 좀 많이 좀 좋았어요. 어땠어요? 네네. 그때 뭐 많이들 오셔서 보시기도 했고 또 만들었던 콘텐츠 만드시겠지만 그 패션쇼 콘텐츠가 되게 많이들 보셔서 호응이 되게 있었고요. 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하면 네. 저희도 패션쇼를 좀 전남 지역에도 굉장히 좀 좋은 관광지들이 많잖아요. 풍경도 좋고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에서 뭐 기획을 해서 컨셉에 맞게 옷을 제작해서 패션쇼 같은 것들을 해서 좀 전남 지역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그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영화나 어떤 이제 문화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전통들을 막 일본 영화 보면은 막 놓고 그러잖아요. 일본 문화들은 네. 그런 것들도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이런 시대극, 사극 이런 거 만들 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상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의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지만 그 저기 지역적 정체성이라든지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아주 좋은 외적인 어떤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양반이다, 아, 이 사람은 창놈이다, 아, 이 사람은 평민이다, 아니면 왕이다,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문화가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추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상이 컨텐츠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저기 영화 감독은 쇼군을 이렇게 만들 때 네. 그때 그 일본 그 장군의 그 무사들의 그 의상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고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일본 문화를 그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K컬처 그래서 드라마 세상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OTT를 통해서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훨씬 더 이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서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특성 같은 경우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그 서로 보니까 그 공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네. 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그 이 한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안 입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또 이제 많이 입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동장식 그리고 또 이제 회갑잔치 그리고 뭐 좋은 날 다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복을 또 지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 사실 저희 문화 콘텐츠 입장 밖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문화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하거나 전통을 이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전통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식이 아니라 항상 재해석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대문화에 맞게 이렇게 재편집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공유하게 하는 방식이 저희들한테는 컨텐츠의 입장에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영상 작업 같은 거 소위 뭐 영화를 통해서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BTS가 그렇게 그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한복을 입고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것은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더라도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이렇게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행위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 영상계에서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노래라든지 그리고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의 그 고유한 어떤 그 한복을 자주 보여주고 해야 되고 그 노출시켜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들이 확립되어지게 한다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싸워가면서까지 네. 논쟁을 벌여서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의 그 전통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한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들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교수 톡톡 시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교수님들의 학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대충 이제 패션, 이제 문화 콘텐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취업 가능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좀 있을까요? 문화 콘텐츠는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가 현재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크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그 IT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CT라고 해서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크게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가장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또는 게임 산업이라든지 영화 산업 이런 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영상뿐만이 아니라 기획 과정 속에서는 그 지역의 뭐 축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문화 어떤 그 저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문화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 쪽에서도 그 문화 관련 전문가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관공서 쪽에 다 이런 그 문화 관련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 와서 훨씬 더 저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기획 계획을 더 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문화 콘텐츠 학과는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고 어떤 면에서는 핫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갖고 있죠. 아무래도 편집을 직접 요즘에는 뭐 이제 일반인들도 다 이제 편집을 다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전문적인 그럼요. 그런 데 이제 가르치고 색깔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사실은 편집은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편집 같은 경우는 웬만한 뭐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편집을 다 배워요. 네. 알아서 편집을 가르치기보다는 편집을 통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쪽에 더 관심을 더 가져요. 그래서 시각을 만들어주고 시나리오를 갖게 하게 하고 편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더 훨씬 더 저희 방점을 두죠. 편집 자체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애들이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자, 우리 그 교수님, 네. 그 취업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문화 콘텐츠처럼 저희도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이제 좀 핫해지는 분야들이 있는 게 코로나 때 저희가 패션쇼를 하잖아요. 항상 브랜드들이. 그 이유는 옷을 팔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패션쇼를 못 하니까 그런 그 명품 브랜드나 이런 데서 다 대부분이 그 3D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옷을 입혀서 아바타한테 입혀서 패션쇼를 진행하는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 패션 쪽에서도 이제 IT랑 결합된 그런 쪽에 그 취업들이 많이 넓어지고 있어서 범위가 뭐 요즘에는 3D 디자이너라고 해서 3D 패션 디자이너라고 해서 3D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옷을 입혀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디자이너를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 쇼핑몰들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메타버스 안에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그 안에서 팔리는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패션 쪽에서도 사실은 그 영화 같은 분야도 많이 진출하거든요. 그 SF 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뭐 날아다니거나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3D로 옷을 제작을 해서 영화 장면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취합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 패션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 패션 트렌드와 이제 문화 콘텐츠의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 저 먼저 우리 교수님 네.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2024, 2025 FW 그러니까는 올 겨울에 유행할 그런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보헤미안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보헤미안이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히피족들이 착용했던 옷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약간 레이스도 달리고 좀 꽃무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매치해서 착용하면 긴 니트 코트나 이런 것들로 매치해서 착용을 하거나 부츠랑 같이 매치해서 착용하는 그런 것들도 유행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버건디 레드라고 해서 그 약간 버건디 컬러인데 좀 붉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컬러들이 유행을 할 건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치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이라던가 뭐 구두라던가 이런 거부터 조그만 부분부터 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니트가 되게 유행이어서 니트로 스커트와 상의를 같이 입는 그런 투피스의 형태들도 많이 유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퍼가 유행할 것 같은데요. 퍼. 털이요, 털. 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 몰랐고요. 근데 요즘에 윤리적인 소비라고 해서 동물 복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인 그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 모피를 사용해서 이제 퍼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뭐 니트 스커트나 뭐 데님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매치하시면 멋쟁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수트가 유행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다시 어깨가 넓어진 수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상의를 넓게 입는데 아래까지 넓게 입으면 네. 사실은 체격이 커 보일 수 그죠. 있죠. 네. 여자들 되게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상의 어깨가 강조되는 재킷을 입으실 때는 아래는 좀 슬림한 딱 붙는 스커트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셔서 네.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 블랙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블랙. 예. 블랙 아이템을 재질이 다른 거 가죽 아니면 뭐 시폰, 레이스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매치해서 착용하시면 올겨울 멋쟁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는요 네. 먼저 영색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 우리 그 올해 내년에 콘텐츠 트렌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기술 접근폭이 되게 넓어지게 돼요. 특히나 이제 AI가 요즘 24년에 상당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AI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컨텐츠가 결합이 되는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결합 콘텐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게임 컨텐츠가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게임 컨텐츠 쪽에서 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임 컨텐츠 쪽에서도 좀 이렇게 발전이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실제로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또 창작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콘텐츠 제작의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 또는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크게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 그 우리 교수님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내년에 유행할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제 많은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은 이제 할 말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셔요? 같이 저 되게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편안했고요. 저기 처음 이렇게 영상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대로 되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저기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미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 그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콘텐츠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따로 제작을 하셔서 유튜브에 오시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또 새로운 저희랑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교수님하고 이렇게 오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네네.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두 분의 교수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도 알면 더 좋은 잡다한 소식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잡박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